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었는데 저 구했거든요. 인천에 어느 한 서점에 딱 한 권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유한락스 브랜드북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쵸? 근데 제목이 더 화이트북이에요. 심지어 락스니까 화이트북. 이것도 예쁘죠?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유한락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타임라인부터 해서 뭐 숫자로 보는 유한락스도 있고 락스 사용법도 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담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마찬가지로 읽고 나서 유한락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락스가 되게 냄새가 강하고 이러니까 저는 그냥 뭐 청소할 때 쓰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되게 뭔가 철학이 담겨 있구나 그 생각을 했었고 이미지 자체가 저한테 소비자 입장에서 좋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던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냄새가 나는 거는 우리 집이 더러워서라고 하더라고요. 아세요? 그것도 신기하죠. 저는 그 자체가 냄새가 되게 고약한 줄 알았는데 이게 세균이 많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을 해가지고 나는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제가 너무 두꺼워서 다 뭐 캡처할 수는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북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학원도 사실은 개개인이 남기고 싶은 어떤 흔적일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뭐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 개인 브랜드로 한다고 했을 때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뭔가 남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브랜드북이라는 그 매개체가 있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일반 브랜드들의 브랜드북의 역할을 좀 봤더니 제대로 각인시키는 거. 이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브랜드야. 그래서 각인을 시켰고 그 안에 보면은 스토리도 있고 그 브랜드의 의미도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실 뭐 로고에 대한 설명도 되게 디테일하게 사실 들어가 있어요. 색깔도 왜 이런 색깔을 쓰기로 했는지 뭐 서체도 어떤 거를 나타내고 싶어서 선정했는지 이런 시각적인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그 외적인 것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또 브랜드 역사도 있고 한마디로 그 브랜드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브랜드 내부에 대한 이야기라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위한 또는 앞으로 우리 직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구성원들을 위한 책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 봤더니 되게 견고한 가이드라인 같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오늘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꼭 만들어야 될까? 이거 사실 고민되시잖아요. 굳이 만들어야 돼? 진짜 굳이거든요, 굳이.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브랜드 그리고 브랜딩 이런 생각하면서 과연 이게 정말 사업에 도움이 돼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될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돈을 버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돈을 벌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타고난 제가 뭐 사업 수완이 대단해서 사업가라서 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접근이랑 내가 진심으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정성 다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학원 생각이 머릿속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돈 버는 그 방식이 좀 다른데 뭘 좀 더 하면은 내가 더 신나서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사실 포함돼야 되는 게 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학원 브랜드에 대한 규칙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규칙. 그리고 일관성을 드러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인지도 이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봤더니 이 또한 외부용으로 이렇게 홍보 자료, 광고 자료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작업을 통해서 내부를 다지는 일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목표를 잡은 거죠. 브랜드북이라는 게 진짜 처음에는 저는 사실 제가 잡지사에서 일을 했던 게 있어서 뭔가 또 매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욕심은 그거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나조차고 예쁘게 만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내부를 되게 잘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일할 맛이 나면 모든 이제 구성원들이 같이 일하는 그 재미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운영이 더 훨씬 신나게 잘 된다라는 걸 느끼고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생각해봤어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원장의 일 이것보다 사실 더 많을 것 같은데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했던 것들 막 무작위로 떠올린 거거든요. 근데 진짜 뭐 자잘하게 이런 것도 있어요. 화장실 청소도 있어요. 그쵸? 물론 이제 업체에서 오시기도 하지만 그게 매일같이 저희는 오지 않았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나머지는 지저분해질 때 누가 해요? 뭐 저희가 해야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그냥 수업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고 또 직원 교육, 관리, 조직 관리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제 업무예요. 복사용지 구매. 그러니까 되게 자잘하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이 있고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는 다 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저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저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데.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게 업무들 다시 보면
사실은 저만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누구든 사실 알려드리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업무들이에요. 근데 이제 고민한 게 그러면 나는 이미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분담해서 하고 있는 건데 내 일이 뭐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또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원장인 내가 강사 업무 조금 이렇게 가지고 오고 상담 실장님 업무 조금 가지고 오고 이런 거라면 나는 뭐 하는 거지? 약간 저도 남아도는 인력 같은 느낌인 거예요. 원장의 일이 없구나. 네, 바쁘다고는 했는데 원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일이 없구나. 이런 또 생각들, 고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안 돼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줘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내는 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냥 내가 하기. 그러니까 사실은 잘 나눠서 어떤 분한테 어떤 일을 해주세요라고 나눠드려야 되고 교육을 시켜서 이걸 더 잘하시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하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저 혼자 계속 똑똑해지고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저 혼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 업무가 뭔지 모르고 있고 그냥 똑같은 업무를 제가 나눠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 통제를 하나하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학원에서 잠깐이라도 빠지면 돌아가지를 않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못 하시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없으니까 뭐 하나를 확인받으려고 해도 알아서도 결정을 못 하시더라 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거를 그렇다고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한계가 있다. 거기에서 느낀 게 학원이 성장을 할 수가 없구나. 이 직원들도 성장할 수 없지만 그 말은 더 이상 고객들이 올 수도 없게 내가 환경을 지금 이렇게 제한되게 만들어 놨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까 흩어져 있었던 그런 업무들을 나눠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본 거죠. 보통 이제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면 또 이렇게 업무별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업무, 방법, 절차 딱 요 정도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일정이나 순서, 어떤 순서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 설명을 해야 될 거고 안내도 해야 되고 로드맵이 제시가 돼야 되고 우리의 규칙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리, 이렇게 정리만 해도 훨씬 편해지는데 내가 여태까지 왜 머릿속에 나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 되게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학원의 일이 보여요. 네, 정리를 하니까 어느 지점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가 머릿속에도 물론 정리가 됐지만 이제 명시화가 됐죠. 네, 텍스트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저도 제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이 없어도 돌아간다. 하지만 그렇다고 빠지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빠지면 역시나 자꾸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되게 성장한다. 이분들이 내가 없어도 자기가 다 전문가인 것처럼 일을 하니까 더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이 났었어요. 그리고 또 정리를 했더니 외부 고객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브랜드북으로 저는 정리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저희 학원 딱 왔을 때 브랜드북을 딱 펼쳐 들고 저희가 상담을 시작하면 다 이해를 하세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해하게끔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여기 되게 체계적이네요 라는 말씀, 그리고 여기 프랜차이즈예요? 이 말씀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시작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분명히 학원 돌아가는 건 다른데 다 똑같을 텐데 어떻게 포장해서 보여주고 설명했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느끼는 게 다르겠구나 라는 걸 이제 느꼈고요. 그리고 있어 보여요. 네, 이 책자 하나에 신경을 써서 이 하나하나가 사실 디테일인데 그거 하나에도 디테일 내가 살리느냐 아니냐 있어 보인다. 나를 위한 곳 같다. 그 내용 때문에 사실 이건 그런 건데요. 뭐 디자인이 예쁘고 책자가 만들어져 있어서 고객들이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해 만들었구나 이건 아니고 내용들을 봤더니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여기 미리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답까지도 이렇게 다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네? 그런 걸 보면 당연히 고객분들은 내가 잘 찾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상담 때 저희가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힘이 빠질 일도 없죠. 우리는 예상이 됐으니까 이분들은 분명히 뭐를 궁금해 하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학원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놔보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 좋다. 이건 이제 다 아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인지가 될 것이냐. 정리를 어떻게 해서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복잡했던 그 머릿속의 생각들을 일단 글로, 텍스트로 정리를 하고 정리한 내용을 이미지로 나타내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기억되기, 이러한 흐름으로 브랜드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거고, 브랜드북에 들어가는 이제 구성 항목들을 좀 보시면요, 저희가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텍스트. 글로 처음에는 남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장 인사말이 들어가요. 철학이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운영 방침이 들어갑니다. 우리 학원에 상담이 어떻게 되고 등록이 어떻게 되고 환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의 학습법,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이 들어가요. 네, 우리는 해피밀을 판매하는 데가 아니니까. 또 창업 스토리나 우리 브랜드의 역사, 네, 이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커리큘럼, 콘텐츠 또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차별점 Y.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다른 건지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조직도 채용 절차, 인재상도 들어가요. 네. 수업 운영 관련해서 아까는 이제 좀 행정적인 거라고 하면 여기서는 수업이에요. 뭐 여기 성적표, 시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명분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객들과의 소통 채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까지 다 포함이 되면 이제 하나의 완성된 우리 브랜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브랜드북이라는 걸 누가 뭐 알려준 건 아니었으니까 따라했었죠. 그래서 초기에 만들었던 수준이 지금 보니까 브로셔더라고요. 네, 한 6쪽짜리 브로셔고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그래서 이렇게 앞표지가 있고 뭐 학원 소개를 하고 저희가 얼마나 잘났는지 막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름 수업에 대한 어떤 순서도를 넣어놓는다고 했는데 너무 부족하죠. 저걸로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실패한 거죠. 근데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다시 발전시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40쪽짜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학원에 대한 이야기도. 네, 이렇게 뭐 오시는 길까지 해놓긴 했는데 이제는 뭐 QR 찍으면 바로 지도까지도 연결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나중에 제대로 된 브랜드북, 제가 다 캡처를 못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일부만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커버가 저렇게 있고 제 소개도 있고 우리 학원에 대한 소개도 있을 거고 목차 해서 이제 하나씩 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근데 디자인을 보실 게 아니라 사실은 여백도 되게 많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한쪽에는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풀었어요. 되게 깔끔하게 그것만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경시대회 준비하는 거, 시설물 관리, 출결 어떻게 하는 건지, 소식지가 있어요. 입학 규정도 어떻고요. 진단 결과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역사를 그때그때마다의 서식도 다 넣어둬서 저희는 내부 이제 직원 교육용으로도 사용을 했었어요. 외부 고객에게도 전달을 했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보이시는 게 이런 차트 같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보통 상담할 때 되게 어려운, 설명했을 때 너무 알아듣기 힘든 건데 고객들은 더 힘들겠죠. 도대체 수업에 대해서 난 알지 못하는데 설명 아무리 해봤자 저는 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학원 알아보러 갔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와닿게 하려면 시각화시켜 드려야겠다 해서 최대한 컬러풀하고 이미지로 좀 채워가지고 만들어야지 해서 디벨롭 시킨 게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초기의 브로셔랑 비교해봤을 때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게 브로셔랑 브랜드북 이게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이미 이렇게 있는데 브랜드북 클래스를 들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하시길래 브랜드북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설명드려야겠다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브로셔는 정보와 안내예요, 안내. 안내라고 하는 게 좀 다른 게요. 왜 저희 상담할 때도 안내랑 상담 다른 거 아세요? 네. 안내는 그냥 있는 정보 가지고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고요. 상담은 그렇지 않죠. 전문가만이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브로셔는 그렇게 깊이 있게 어떤 관점이라든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안내만 하는 거고요. 또 여기는 우리가 팔고자 하는 그 제품을 드러내는, 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광고성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브랜드북은요, 어머님들이 쉽게 버리지도 못하세요. 네, 그냥 광고물 같아 보이진 않죠. 일단은 두께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북 안에는 고객들이 봤을 때 한눈에 이 업체가 어떤지가 보여요. 여기 전체가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이런 시스템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 이 학원의 문화랑 분위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희 뭐 이미지도 있을 테지만 그 말투 자체가 우리 학원의 말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의 말투도 아니고 학원의 말투를 정해서 저희가 쓰게 돼요. 네, 그래서 가치도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 제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수업 얘기를 할 거니까. 하지만 제품을 드러내는 이제 명분이라고 했죠. 왜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는지, 어떤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언제 시간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수업이 얼마니까 오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충분히 읽어보시고 우리의 이 수업이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 빅맥이 왜 생겨났는지 얘기하는 것처럼 아신다면, 그리고 이게 나와 결이 맞다면 와보세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유한락스가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 관심 없었는데 그걸 보고 좋아진 것처럼 브랜드북도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자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브랜드북의 용도가 엄청나다고 받아들여지시겠죠.